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화에서 네. 공동현관문, 세대현관문, 전실, 그리고 화장실과 마주보고 있지 않는 문, 부엌과 거실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자, 오늘 설명해 주실 거 뭔가요? 오늘은 첫 번째로 창문. 창문, 네. 그리고 방마다의 구조. 방마다의 구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방 안에서의 가구 배치라든지 각 방의 목적에 맞는 가구 구조. 각 방의 목적에 맞는 가구 구조, 네.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문을 말씀드리면 거실, 각 방, 화장실, 부엌까지 각 창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방 평수에 맞는 크기의 창문이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거실 창이 그 거실 크기에 비해서 너무 크다던가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지난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실 창문이 전체 거실 한쪽 면 전체가 창이면 굉장히 그 집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쓸데없는 지출이라든지 돈 나갈 일이 사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운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금전운을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누군가 뺏어가게 만들어요. 거실 창이라든지 또 안방 창이 특히나 그 크기가 너무 크지 않는 그런 집을 선택하는 게 풍수적으로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에는 반드시 아주 작은 창이라도 창이 있는 게 풍수적으로 좋습니다. 창이 아예 없으면 부엌과 화장실에는 안 좋은 기운이 계속 뭉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창이 반드시 있어야만 흉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화장실만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엌도 싱크대, 하수구 쪽에서 안 좋은 기운이 나오고 음식을 하면 불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은 음식물들을 우리는 입장에서는 조리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태우는 겁니다. 그 열을 가하면서 타면서 발생된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과 기체들이 부엌에는 항상 머물게 돼요. 그 인덕션도 포함인가요? 그럼 당연하죠. 아, 네. 포함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네. 인덕션도 전기열이긴 하지만 열을 발생해가지고 음식을 가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음식이 가열됨으로 하여금 식재료, 식물, 동물 모든 걸 포함해서 기운들이 사실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죽은 사체라고 보면 되거든요. 풍수적으로는 사체예요. 식물 사체와 동물 사체를 우리는 음식으로 섭취를 해요. 사체를 태우는 기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엌도 안 좋은 기운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환기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기운을 빠져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순환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부엌과 화장실에는 반드시 창이 있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창문의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화장실과 부엌에 네. 창문이 있으면 좋다. 네. 두 번째, 네, 네. 그 방의 구조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집에서 가장 안쪽에 있어야 될 방이 어떤 방이어야 될까요? 저는 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느낌적으로도 딱 그럴 것 같죠. 네. 왜냐하면 안방이란 말은 그 집의 주인, 기둥, 그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안방에서 주로 뭘 하시죠? 저는 안방에 없어서. 그래요? 안방의 용도가 어떤 용도죠? 잠을 자는. 그렇죠. 예, 잠이라는 건 휴식입니다. 휴식.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일까요? 일단 휴식을 취할 때 네. 악조건은 소음, 냄새?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악조건 피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안방이 집에서 가장 안쪽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요. 방금 브리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라든지 분주하지 않은 곳, 부엌과 화장실 이 안방문 바로 앞에 있다면 어떨까요? 문 여는 소리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네. 발걸음 소리와. 네, 맞아요. 예를 들면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보면 부엌에서 절대 안방이 안 보여요. 거실, 부엌, 화장실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안방이 부엌, 거실, 화장실 근처에 있다. 집의 기둥이자 책임져야 될 책임자, 많은 그 집에 영향을 끼치는 집주인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지 다시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휴식을 방해하게 돼요. 근데 그 방해한다고 해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집 구조라면. 그래서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부잣집들은 1층에 부엌, 거실, 화장실이 있어요. 2층에 개개인 방들이 있어요. 그런 구조가 되는 이유가 바로 방이란 건 학생들은 공부하는 용도로 쓰지만 사실은 공부는 학교나 도서관이나 학원 가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간단한 숙제라든지 복습이라든지 간단하게 하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공간인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펜트하우스라는 네. 드라마 보면은 네네. 1층은 거실과 주방 뭐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2층 올라가면 방이 있고. 네, 맞아요. 집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우리 가족들의 휴식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은 가장 안쪽에서 밖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방의 가장 안쪽에 있는 구조가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그런 구조의 집이 아니더라도 안방에서만큼이라도 문에서 가장 침대를 멀리,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가 웬만하면 안 보이는 곳에 침대를 두시는 게 가장 좋은 풍수입니다. 내가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 그 안방 침대가 바로 보인다.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없는 구조의 안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놓더라도 안방이 가장 깊숙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열어도 아무도 볼 사람이 없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침대가 바로 보이는 건 안 좋지만 그러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웬만한 우리 서민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방이 그렇게까지 부엌과 거실, 화장실과 멀리 떨어져 있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안방 방에서 문을 빼꼼 열었을 때 안 보이는 곳에 침대가 있는 게 좋습니다. 풍수적인 기운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의 구조는 안방이 가장 안쪽에, 침대도 안방 문과 가장 멀리 또는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안 보이는 공간 쪽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풍수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문을 열었을 때 네. 제가 자는 그 머리맡 있잖아요. 머리맡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문을 바깥에서 문을 15도 열고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있는 머리가 안 보이는 곳으로. 향은 그 다음입니다. 향을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그렇게 침대가 내가 문을 15도 열었을 때 바로 머리가 보인다. 머리가 안 보이고 네, 발이 보이는 건 괜찮아요. 아, 그런가요? 네, 허리 이하로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기보다는 그렇게 크게 흉하지 않아요. 네, 근데 머리가 보이는 건 굉장히 흉해요. 그래서 아무리 나한테 좋은 향으로 내가 침대에 머리맡을 둔다고 한들 방문을 15도 열었을 때 내 머리가 바로 보이면 그건 흉해요. 차라리 북향 쪽으로 머리를 두더라도 내 방문을 15도 열었을 때 내 머리가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향이라는 건 풍수도 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각 사주팔자로 봤을 때 개개인의 대운은 10년이에요. 매년 10년 운세를 보는 이유가 그 세운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개인의 대운은 10년마다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풍수도 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풍수 대운은 20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강산은 10년마다 바뀌지만 그 강산의 기운은 20년마다 바뀐다 보시면 돼요. 그 20년마다 바뀔 때마다 좋은 향이 다 달라요. 그리고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어느 향으로 보고 두는 게 좋은지도 다 달라요. 일괄적으로 어느 향으로 침대 머리맡을 두고 자라 라고 말하기는 안 맞는 경우도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맞는 풍수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침대 머리맡을 어떤 방향으로 놓든 안방문을 15도 열었을 때 내 머리가 바로 보이면 흉해요. 불인이가 궁금한 건 침대를 어떤 방향으로 놓는 게 좋냐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풍수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다 좋다라는 방향은 사실상 없어요. 그 사람 개개인의 사주라든가 또는 그 집의 어떤 방향으로 그 집이 돼 있고 그 집 안에서도 그 안방이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좀 더 그거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알려드리는 쪽에서는 좀 안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문을 향해서 머리맡을 두면 네. 15도를 열어도 절대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 그럼 문을 향해서 맞아. 문이 있는 자는 게 좋은가요? 아니요. 보면 문이 자 이쪽에 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문 벽이에요. 문을 이렇게 열었을 경우에 만약에 침대를 이렇게 붙여두고 머리를 이쪽으로 향한다면 문을 열자마자 바로 머리가 보이죠. 그럼 이거는 제일 흉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 이렇게 열릴 경우에 안방 쪽으로 열릴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머리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안방 화장실이 있다. 그럼 이게 못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것보다 더 흉한 게 뭐냐면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거. 이것도 흉한 선택이에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침대 머리맡은 화장실 쪽으로 두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워있는 내 머리가 안 보이는 곳으로 두고 자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러게 다 오케이 됐을 때 세 번째로 이제 체크해 볼 포인트가 웬만하면 머리는 북쪽을 향해서 두지 않는 게 좋긴 한데 이거는 근데 그냥 알고만 계시고 사실상 크게 적용 안 시켜도 돼요. 왜냐면 그렇게 영향이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더 좋은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건 개개인적인 거라서 요거는 알고만 있고 그냥 잊으셔도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화장실 쪽으로 머리를 두지 마시고 안방문을 15도 정도 열었을 때 침대 머리맡이 안 보이게 하시고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집 구조와 안방에서의 침대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자, 다음 네. 또 뭐가 있죠? 뭐였죠? 각 방의 목적에 맞는 가구 배치. 안방의 목적이 휴식이잖아요.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옷방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의 방. 옷방은 요즘 같은 경우에 웬만한 1, 2인 가구는 다 방 하나를 옷방으로 써요.
최악의 옷방은 뭐냐면 그냥 행거만 되어 있고 옷들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옷방. 그 옷방은 최악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왜? 안 좋은 기운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옷 사이마다 모든 안 좋은 기운과 안 좋은 영들이 아주 머물기 좋은 집을 다 마련해 두신 것과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 기운들이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밀폐를 해 놓으셨다면. 하지만 밀폐를 해 놓지 않고 그대로 다 오픈해 놨다. 디귿자로 쫙 각방에 시스템 행거를 딱 설치해두고 거기에 옷을 다 끼워둬요. 그것도 빼곡하게. 그게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저는 그런 집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런 집들은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그런 집들은 보통 보면 결혼, 성공 또는 그 사람의 일신의 정신 상태, 대인관계 모든 것들에서 삐걱거림이 많아요. 오,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네. 보통 보면 결혼을 못하거나 떠오르는 사람이. 네. 아무리 잘 나가도 결혼을 못하거나 만약에 결혼한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불화가 많아요. 각각 개인 플레이예요. 융합이 안 돼요. 소통도 안 되고. 네. 마치 중간에서 귀신이 장난치듯이. 근데 그 자체로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그런 옷방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그나마 옷을 공간이 있게끔 배치를 하면 그나마 나아요. 각각 옷들이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을 마련해둔다 생각하고 빼곡하게 따다다닥 붙여놓는 게 아니라 조금씩 띄어서 부잣집 같은 데 가면 옷장 딱 열면 옷들이 빼곡하게 붙어서 막 서로 비좁은 지하철 타듯이 그렇게 해놓는 거 보셨어요? 항상 옷들이 가지런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숨구멍을 만들어야지 원한이나 악기들이 틈바구니 사이에서 서로 싸우면서 더 커지지 않게 만들어요. 애군들을 더 키우지 않게 만들어요. 심지어 부잣집은 그것도 다 밀폐, 문이 있어요. 밀폐할 수 있는. 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끔. 옷은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용도잖아요. 물론 멋을 부리는 용도가 지금은 더 크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용도로 우리는 입고 다니는 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내 멋이나 내 개성을 표현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용도는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부터 보호할까요? 더러운 이물질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그냥 가다가도 뭔가 묻을 수도 있고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이렇게 책상 같은데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옷이에요. 추운 겨울에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걸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인 거고 옷이. 그리고 두 번째로 풍수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많은 외부의 기운으로부터도 우리 옷들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그 기운들이 닿지 않게끔. 그럴 경우에 그럼 그 옷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탁을 하더라도 그런 많은 안 좋은 기운과 안 좋은 물리적인 것들이 그 옷에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갓집에 갔다 온 옷은 바로 빨아야 되는. 그죠. 근데 빤다고 해서 과연 그 기운이 사라질까요? 세제의 목적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갓집에 갔다 온 옷 같은 경우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 옷을 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옵니다. 왜냐면 인정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태우라고 해요. 태우는 게 정석이긴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물건을 태우면 법에 저촉되잖아요. 함부로 무언가를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다른 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상갓집 옷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옵니다. 옷방을 만들더라도 반드시 시스템 행거를 쭉 뭐 많이 하든 작게 하든 그거를 밀폐할 수 있게 덮개를 씌워두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장을 만들고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옷방에서 천정과 다이개 시스템 행거를 설치하는 것을 비추드립니다. 그것도 안 좋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는 우리 집 안에 있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옷방의 기운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옷으로 빼곡하게 있다. 기운이 어떻게 흐릅니까? 흐를 수가 없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듯이 기운도 한 곳이 막히면 썩어버립니다. 썩는다는 건 바로 안 좋은 애군이나 흉운으로 바뀐다는 거죠. 만약에 내 옷방이 평수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2층, 3층으로 시스템 행거가 되는데 빼곡하게 옷이 쫙 걸려 있어갖고 위에 층 거 내릴 때는 짝대기를 이용해야 될 정도로 천장까지 옷이 빼곡하게 다 각각 옷들도 다 붙여져 있다. 그런 옷방을 쓰는 집들은 반드시 옷 방문을 꼭 닫아두시고 생활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옷 방문까지 항상 열어둔다? 그 집은 반드시 늘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집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안 좋습니다. 자식들과 부모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인관계라든지 또는 본인이 하는 일이라든지 본인의 심신 상태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절대 안정화될 수가 없습니다. 옷방을 그렇게 하고 지내시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지내시죠. 저희 집도 옷방이 오픈되어 있긴 하죠. 그 옷이 빼곡하게 꽂혀 있습니까? 그리고 천장까지 다 있습니까? 두 칸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천장까지 다 있죠. 네. 첫 번째로는 옷방이더라도
옷이 안 보이게 밀폐할 수 있는 그런 옷방을 만들라.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옷방 문을 닫고 사시던가, 아니면 옷이 너무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어두컴컴하게 방을 유지하지 말라. 옷이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모든 공간을 숨 쉴 틈도 없이 가득되게끔 하지는 말라. 마지막으로 5년, 10년 된 옷을 잘 입지도 않는데 버리지 않고 계속 두는 것을 하지 마세요. 저 잘 못 버리거든요. 네, 저 10년 전에 몸무게 67kg였거든요. 거짓말하지 마요. 지금은 90kg가 넘지만 전 10년 전에 60, 70대였어요. 10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1년에 3회 이상 입었던 옷이라면 또 모릅니다. 근데 내가 1년에 한 번도 안 입던 옷, 또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입은 옷이 5년 넘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 반드시 처분을 하세요. 버리던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이상은 입어주시던가, 관리를 해주시던가, 버리던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방. 자, 자녀방의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녀방의 풍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은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학습 능력이겠죠. 이 학습 능력을 올릴 수 있는 풍수, 자녀방은, 책상은 가장 좋은 배치는 그 자녀방 방문 쪽을 바라보게 책상을 두는 구조가 가장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 책상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저쪽에 자녀 방문이 있어야 됩니다. 등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창문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 구조가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내 등 뒤에 방문이 있는 겁니다. 보통은 벽을 바라보고 네. 책상을 두는 편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은 풍수의 기운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능력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풍수적인 구조가 왜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개개인적으로 그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모르고 지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거기에 얼만큼 많은 비중을 두고 신경을 쓰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고, 그렇게 많은 신경과 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뭔가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마음가짐부터가 다른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그 풍수에서도 말하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문이 바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빨리 이 학습을 해야 할 거를 하고 저 문을 통해 갖고 다른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실험을 안 해봐갖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벽이 보이거나 창문이 보이면 공상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멍해진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학습 효과,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풍수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 많은 이렇게 심리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문을 바라보고 책상을 두고 뒤에는 창이 있고 이제 햇빛이 쫙 찌겠죠. 그러면 내 책상에 있는 것들이 더 잘 보이겠죠. 예. 근데 만약에 반대로 창을 바라본다면 햇빛은 나한테 비추지 내가 보는 것들한테 잘 비치지 않습니다. 결론은 자녀가 책상에 앉았을 때 맞은편 벽에 그 자녀 방문이 있는 구조로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그 외에 서재라든지 이제 잡다한 그런 목적의 방 같은 경우에는 부엌, 거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서재 같은 경우에 뭐 조용히 책 읽는 목적 그런 게 있지만, 가정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은 휴식입니다. 내 휴식 공간이자 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쌓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함께 하는 그런 공간에서 나 독자적으로 또 서재에서 뭔가 일을 한다, 내 취미생활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세계에 빠지더라도 언제든지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할 수 있는 부엌, 거실과 가까운 곳에 서재라든지 내 취미생활, 뭐 PC방을 꾸미다던가 그런 취미생활 공간을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풍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방이나 자녀방이 좀 더 깊숙한 곳으로 가겠죠. 자, 첫 번째는 창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방 구조. 세 번째는 각 방의 목적에 맞는 가구 배치. 네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네. 얘기해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